여러분, 염증은 무조건 해로운 것일까요? 염증은요, 우리 몸이 치유되고 해로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는 것을 돕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염증은 만성화가 되면 우리 몸의 건강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급성염증은 해당 부위가 아프거나 열도 나고 부으면서 알아차리기도 쉽지만 이 만성염증은 특정한 증상이 없는 것이 특징인데 이 염증이 전신을 돌아서 당뇨, 심장병, 암과 같은 질병들을 유발하고 그 증상이 문제가 될 때까지 발견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몸속 염증을 줄여보고자 잠을 잘 자려고 노력도 해보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운동도 해보셨죠? 그런데 어떠셨나요? 몸은 자꾸 이곳저곳 쑤시고 소화도 안 되고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이 몰려왔을 겁니다. 만성염증에 앞서 말씀드린 방법들이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만성염증의 핵심은 식단에 있습니다.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몸속 염증을 없애기 위해서는 식단부터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염증을 없애는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염증을 만드는 음식을 먹기 때문에 이는 바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다 보신다면요. 염증들을 사멸하기 위해 임상적으로 입증된 유익한 음식들을 알게 되실 테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는 버섯입니다. 버섯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셀레늄을 포함하여 구리, 비타민 B가 풍부합니다. 또한 항염증의 특성이 탁월한 페놀이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같은 염증성 질환의 증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내장 지방은 아디포카인이라는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분비합니다. 다행히 모든 버섯에는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노루궁뎅이 버섯에 대한 연구를 보니 이 버섯이 비만과 관련된 지방 조직의 염증을 예방하고 개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항염증 기능을 위해 버섯을 드실 때는요, 가열을 하는 과정에서 항염증 물질이 손실되기 쉽기 때문에 생식을 하시거나 살짝 익혀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 버섯을 더욱 맛있어지게 하는 음식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고추입니다. 피망과 고추에는 강력한 항염증 효과가 있는 비타민C와 항산화제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항산화 물질인 비타민과 케르세틴, 시나프산, 페룰산이 풍부한데요.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과 관련된 염증을 감소시키면서 노화를 막아주고 혈관을 튼튼하게 해서 혈관 질환을 예방하고요. 암세포의 확산과 종양의 성장을 막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매운 거 드시면 속이 쓰리신 분들이 계시죠? 그럴 때는 파프리카 같이 맵지 않은 종류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버섯과 고추를 반찬으로 먹을 때 밥에 넣어서 먹으면 딱 맞는 음식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강황입니다. 카레와 다른 인도 요리에 자주 사용되는 향신료죠. 이 강황에는 강력한 소염제인 커큐민이 들어있는데요. 이 커큐민은 항산화, 항염증, 항암, 신경보호, 항당뇨까지 못하는 게 없는 만능 성분입니다. 또 간세포의 손상을 억제하고 지방의 합성과 축적을 막아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주고 관절염에도 도움을 줍니다. 커큐민의 흡수를 2000%나 증가시키는 팁 하나. 강황을 드실 때 흑후추와 함께 드세요. 흑후추의 주요 성분은 피페린인데요. 커큐민은 피페린과 함께 섭취했을 때 흡수율이 2000%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만 임산부의 경우는 호르몬에 변화를 줄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것이 좋고 항혈소판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수술을 앞둔 분들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담즙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담석이 있는 분들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황으로 밥을 지을 때 쌀 3컵 분량에 강황가루 1티스푼을 넣으시고 밥을 지으시면 노랗고 예쁜 건강한 강황밥을 지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식사 말고도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을까요? 항염증 특효인 간식 바로 포도, 베리, 체리입니다. 포도와 블루베리, 복분자 같은 베리류와 체리에는 염증을 줄여주는 카테킨과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은 심장병, 당뇨병, 비만, 알츠하이머, 혈관성 치매에 효과가 좋고요. 시력이 좋아지고 야맹증에도 효과가 좋은데 특히 60대 이상 2명 중 1명이 걸리는 백내장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이 음식들을 꾸준히 드시면요, 우리 몸이 면역세포인 NK세포를 생산해서 면역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도와주게 됩니다. 체리 중에 타트 체리는 다른 체리들보다 건강한 이점이 더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일반적인 체리 또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너무 타트 체리만 고집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뭐든지 좋다고 너무 많이 먹게 되면 과유불급인 거 아시죠? 베리류 드시는 방법은 오른쪽 위에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그럼 이 동글동글하고 푸른 과일처럼 염증을 줄여주는 채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다섯 번째, 붉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비타민C, 칼륨, 그리고 항염증,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데요. 암을 예방하고 염증을 줄여주고 당뇨병, 심장합병증, 활성산소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 피부 및 뼈 질환을 개선하고 간 기능 및 생식 장애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라이코펜 성분을 지방과 함께 먹으면 흡수가 더 잘 되는데요. 그러면 어떤 지방과 먹으면 더 좋을까요? 바로 여섯 번째, 올리브 오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인데요. 올리브를 압착할 때 처음으로 얻는 오일로 가장 높은 등급의 올리브유입니다. 이 오일 속 올레오칸탈 성분이 개보린에 들어있는 이부프로펜과 같은 소염제 역할을 해서 관절염과 같은 만성염증성 질환에 상당히 기여를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은요, 항암 작용을 하고요. 항산화 효능이 뛰어나서 혈당을 낮추어 당뇨에도 도움을 주고 혈압을 낮추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지방 성분과 먹을 때 더욱 흡수가 잘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다음 음식은 지방이 많은 생선입니다. 지방이 많은 생선은 단백질과 오메가3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모든 종류의 생선들이 오메가3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지만 특히 연어, 고등어, 멸치, 청어처럼 지방이 많은 생선들은 최고의 오메가3 공급원입니다. 이 생선들을 드시면 염증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대사증후군, 심장질환, 당뇨병, 신장질환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게다가 기억력이 좋아지고 두뇌 발달에도 도움을 줘서 치매 예방에도 좋습니다. 또 토마토와 함께하면 좋은 지방 성분의 음식이 있을까요? 여덟 번째, 숲속의 버터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에는 칼륨, 마그네슘, 섬유질,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특히 카로티노이드와 토코페놀 성분이 염증을 예방하고 암 발생 위험도 감소시키는데요. 아보카도를 섭취하면 나쁜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떨어뜨려 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풍부한 식이섬유로 혈당을 감소시키며 장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이 밖에도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작용을 도와 혈압을 떨어뜨리고 뇌졸중과 심장 발작, 신부전의 위험을 낮춥니다. 또한 비타민 E가 풍부해 탈모 예방에도 효과적인 것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죠. 전문가들에 의하면 아보카도는 하루에 반 개 정도가 적정 섭취량이라고 하니 너무 많이 드시는 거는 주의해 주세요. 이 아보카도는 샐러드로 먹으면 참 좋은데요. 샐러드로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을 아시나요? 네, 바로 십자가 채소입니다. 십자가 채소라고 하니까 많이들 어색하시죠? 브로콜리, 케일, 배추, 양배추, 청경채 같은 채소들이 십자가 채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채소를 많이 먹는 것은 심장병과 암의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채소들은 설포라판이라는 항산화 물질들이 풍부한데요. 이 설포라판은 몸에서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이 물질은 치매에도 효과가 좋은데요. 성균관대 연구팀은 설포라판이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원인인 베타아밀로이드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건강해 보이는 음식들만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다음 음식은 어떠실까요? 열 번째는 다크 초콜릿입니다. 고대 마야인들은 초콜릿을 신들의 음식으로 여겼던 만큼 다크 초콜릿에는 폴리페놀이 풍부해서 산화방지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다크 초콜릿에는 플라보놀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항염증에 효과가 있고 혈관세포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이 다크 초콜릿이 혈압을 조절하고 혈당을 낮추고 프리바이오틱스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이런 항염증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적어도 70%의 코코아가 함유된 제품이 좋고요. 시중 제품들 중에 설탕이 들어간 제품들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걱정을 아예 안 하시려면 무설탕 카카오 닙스를 드시는 것도 좋겠죠. 이 다크 초콜릿을 드실 때 같이 마시면 염증 제거에 좋은 음료가 있습니다. 바로 녹차입니다. 녹차의 카테킨 성분은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효과가 비타민 C보다 100배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녹차를 마시는 것은 심장병, 암, 알츠하이머, 비만 등의 위험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여럿 있는 데다가 녹차의 태아닌 성분은 심신을 이완하고 혈압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녹차는 식사 직후에 드시면 소화를 방해받을 수 있는데요. 식후 30분 후에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아침 공복에 드실 경우에는 오히려 항산화 성분이 위산 분비를 더 촉진시켜 소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녹차에도 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체내 철분 흡수도 줄어들기 때문에 하루에 두세 잔 정도만 마시는 걸 권장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음식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떤 음식이 떠오르세요? 저는 알록달록한 채소와 생선이 올라가 있는 한식 밥상이 떠올랐습니다. 이미 우리 한식은 염증을 낮추고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재료들로 구성되어 있으니 골고루만 먹으면 되겠다고 생각이 되시죠? 오산 미군 기지에서 근무하는 미국인 친구는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한식당만 다니면서 먹기도 했었는데요. 그만큼 다른 나라에서 봐도 우리의 자랑스러운 한국 음식은 이미 건강한 식단임이 분명합니다. 당장 모든 음식을 오늘 말씀드린 재료들로만 드시기엔 아무래도 어려우실 겁니다. 이럴 때는 한두 개씩 식단에 올려 드셔보시면서 입맛에 맞게 골고루 곁들여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브로콜리, 아보카도와 토마토, 올리브오일을 곁들인 샐러드를 만들어 드시는 것처럼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다음에 올라올 영상도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습관을 응원합니다.